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불길 속에서 이웃 20여 명의 목숨을 구하고 다시 깨어나지 못한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초윤종 의인, 앞서 보신 안치범 씨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의사자로 올리기 위해서 심사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이런 그 사건 사고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 보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적은 많지 않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9일 새벽이었습니다. 마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집집마다 이 안치범 씨가 초인종을 눌러서 그러니까 본인이 피하기 바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웃들을 다 깨우고 나서 본인은 정작 이제 숨지게 된 사건인데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9일입니다. 9일 새벽 4시 20분이니까 대부분의 이 원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고요. 예. 안치범 씨가 3층에서 불이 난 걸 확인을 하고 지금 CCTV를 보시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한번. 예. 그 나오고 나서 사실 본인이 대피하기 바쁠 텐데 네. 거기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보여요. 들어가서 모든 집의 초인종을 누르면서 지금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피신을 했고요. 근데 정작 이 안치범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오지 못했고 나중에 안치범 씨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건물 안을 확인하다 보니까 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소지품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네, 그렇죠. 위로 피하다가 네, 그리고 실수를 한 거죠. 손에 이제 화상 자국이 좀 발견이 됐고 그런 상태로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사실상 의식을 깨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10일 만이죠. 한 20일 새벽에 근데 이제 숨을 거둔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이번 화재 사고는 이 방송사 성우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예. 학원 근처 원룸으로 독립한 지 네. 2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 안타까움이 큰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또 꾸준히 봉사 활동 등 선행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그냥 원래 그러니까 이번 그냥 한 번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하게 원래 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선한- 해왔다고 네.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아버지 휴대전화를 보니까 이 장애인 분들하고 정말 친구처럼 어울려서 찍은 사진들이나 셀카 같은 거를 아버지한테 보냈고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안치범 씨가 이제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했던 곳이 상암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상암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장애인 학생들을 도우는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 상암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연대에 들어간 이제 성준용 씨라는 분이 이 빈소를 찾았는데 그 성준용 씨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준용 씨가 이제 근육에 관련된 그 질환을 앓고 있어서 사실상 글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신 대필해 주기도 하고 항상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줬었다고 합니다. 너무 각막한 그 요즘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저런 분들이 있다는 게 참 믿기지 않을 만큼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데 지금 화면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연결식 화면이 1시에 있었던 연결식 화면이었는데 이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이 이제 보니까 안치범 씨가 20여 명의 이웃을 살렸고 네. 본인 정작 의식 불명 상태에서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건데요. 장기 기증까지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안치범 씨가 뭐 생전에 나는 내가 사망하는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해달라라는 의사는 밝힌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네. 뭐 사실 지금 너무 젊은 나이니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할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가족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어머니가 항상 안치범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뭔가 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면 혼자라도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안치범 씨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나는 다른 사람들 구할 거예요라는 얘기를 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한 걸 보면 가족들이 이제 그 회의를 했던 게 안치범 씨가 어쨌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제 뇌사 상태 빠지기 직전에 이제 이런 회의를 한 겁니다. 안치범 씨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이거는 안치범 씨의 장기가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면 그게 안치범 씨의 뜻에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장기 기증을 이제 거의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화재 현장 당시에 이제 유독가스에 좀 질식을 해서 이제 사실 거기에 쓰러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손상이 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기 기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이 가족의 뜻은 장기 기증을 하겠다였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장기 기증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네, 너무 마음이 참 아프네요. 예.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렇게 충격이 클 텐데 이 장기 기증까지 생각하고 근데 이 의인의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집안 내력도 남다르다면서요? 네,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돼 계시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고시를 패스하셔서 기재부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5년 전에 이제 그 퇴직을 하셨는데요. 그 안치범 씨 아버지와 관련된 이 직장 동료들이나 후배들의 얘기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시고 네.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하고 또 평소에도 이제 남을 좀 많이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연이 알려지면서 뭐 워낙 화재 사건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게 알려지면서 뭐 정말 전국적으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정말 이런 분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요즘에 아시겠지만 과거와 달리 굉장히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사회고요.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자기중심주의적인 사고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이 안치범 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지금 화재 사실 알고 나온 분이었으니까 그랬다면 그냥 자기 집만 챙겨서 놔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위험을 무릅썼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사회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같은 사례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죠. 이제 좀 많이 과거로 올라가 보면 2001년도에 일본 지하철에서 취객을 구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던 이수연 씨가 이수연 씨, 있었고요. 그리고 좀 가까이 오면 2014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때 이제 후배를 구하는 상황이 돼야 돼서 이제 분개하는 과정에서도 거기 들어갔다가 사망했던 그 양성호 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또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하다가 또 트럭에 치여서 숨졌던 정현승 상사가 있었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사실 수색 작업에 참여를 하셨다가 이제 2년 후에 안타깝게 지병으로 이제 세상을 뜨셨던 김관홍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에 굉장히 많은 귀감을 줬던 그런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례 절차 이제 마무리가 연결식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다면 마포구청 저희가 그 뉴스를 일부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의사자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은 심사위 상정이 됐는데 그 과정도 그렇고요. 어떻게 좀 될지도 좀 같이 예상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의사자 지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쉽진 않은데 일단 지금 정부하고 새누리당에서 의사자 지정에 일단 그 상정하는 것까지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빈소를 찾아가고 또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정현 대표가 이런 정도의 정말 의의는 의사자로 지정이 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상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의사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방관이 불을 끌어 들어갔다가 사람을 구하다가 저게 변을 나오네요, 당했다라면 예. 그러면 의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자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무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구한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을 잡다가 다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의사자로 지정을 해주는 건데 이번에 안치범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CC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으로 나온 영상이 있고 다시 들어간 영상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정말 안치범 씨가 그 안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근데 이 사연을 듣고 그 안에 같이 거주하시던 원룸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진술서를 많이 써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안치범 씨 목소리가 들렸고 빨리 나와라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얘기들이 이제 증거로 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게 네.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의사 지정이 좀 가능할 거로 지금 현재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절차가 이제 어떻게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게 의사자,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일단 시군구청에 의사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를 합니다. 이제 의사자 지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회부해서
이분을 의사상자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를 이제 다시 시군구청장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군구청장이 심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 유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의사자로 지정이 된다면 네. 어떤 예우와 또 혜택이 있습니까?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의사자 같은 경우 이제 의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첫 번째로 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급여 혜택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의사상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에게는 일정한 또 교육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제급여나 뭐 취업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립묘지 안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뭐 고궁 같은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혜택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고인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 세상이 아까 백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각박한 세상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다 같이 가져보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